안녕하세요, 모든체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6일. 이번 영상에서는 EPA에서 제안한 New Tailpipe Rul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영상을 만들면서 루시드 그리고 카누가 이 법안에 관련돼서 주가가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테일파이프 규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CNN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EPA, 전기차가 2032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테일파이프 규칙을 제안하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수요일 바이든 행정부 가장 적극적인 기후 변화 정책 중 하나인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최대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야심차 신차 오염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테일파이프, 즉 배기관 기준은 또한 자동차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염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PA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30%를 교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의 마이클 리건 행정관은 이 규정을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역대 가장 강력한 연방 오염 기준이라고 불렀습니다. 리건은 수요일에 CNN 뉴스 센트럴에서 제안된 규칙을 홍보하며 그것들이 소비자들의 비용을 낮추고 지구온난화 오염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건은 CNN의 세라 시너드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모두 위대한 미래이며 우리는 모든 자동차 산업이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며 강력한 자동차 배출 규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한 첫날부터 비전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EPA 행정관들은 다음 10년 초까지 전기차 채택률이 64%에서 67%에 이를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배기가스 배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배기가스 배출 표준은 2027년식 차량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관은 새로운 규칙이 2032년까지 배달 트럭과 같은 모든 중형 차량의 거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덤프트럭, 공공시설 트럭, 대중교통 및 스쿨버스를 포함한 중형 차량에 대한 더 강력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 제안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중추적 순간이라고 CNN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일입니다. 전 환경보호청 공무원이자 전기자동차 무역단체인 제로 배출 운송협회 규제 이사인 토마스 보일란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행정부가 탈탄소화와 궁극적으로 전기차에 관한 자동차 산업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과 2030년대의 분위기를 진정으로 바꿀 것입니다. 리건과 알리 자이디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제안된 규제안인 향후 몇 년간 소비자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후변화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자이디는 바이든 행정부 첫 몇 년 동안 미국 도로의 전기차 수가 이미 3배 증가한 반면 공공충전수는 2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디는 소비자 세금 공제와 결합된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위한 바이든은 인프라법의 자금으로 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이디는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절약된 달러로 측정하든 갤런이 줄든 더 이상 공기로 퍼지지 않을 오염으로 측정하든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승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시장을 전기차로 밀어내기 위해 공격적인 규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이 아직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갤럽이 지난달 미국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기차가 가스 자동차보다 여전히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제로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후적 이점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전기차가 환경에서 조금 또는 전혀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갤럽이 보고했습니다. 교통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미국에서 지구온난화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며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인 경차가 배출량의 58%를 차지합니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작년에 전기차로 전환을 포함한 세계 운송 부문의 공격적이고 오염을 줄이는 변화가 해당 부분의 배출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리건은 또한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건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살 필요가 없고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 수명 동안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전기차 채택을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30년까지 배출 가스 제로 차량이 신차 판매의 70%를 차지할 것을 제안했고 다른 17개 주는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안된 연방 규칙보다 앞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꽤 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전 오바마 EPA 관리이자 국제청정운송위원회 의장인 마르고 오게는 전기차로 공격적인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은 거기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앞서 있고 중국은 유럽보다 앞서 있으며 이들 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한 대에 최대 $7,500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다음 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배터리와 부품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나온다는 점을 포함하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는 이 규정이 향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까지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전기차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일러는 당근으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한된 테일 파이프 규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스틱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고 레가는 CNN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램프업 기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전기차 판매가 이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EPA는 다음 달에 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제한에 대해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눈여겨본 부분은 2032년까지 배달 트럭과 같은 모든 중형 차량의 거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관련하여 카누가 저번 주에 2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카누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공장도 임대 계약했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쭉 올랐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인들의 반응이죠. 아직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41%가 전기차를 사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전기차가 더 비싸고 기후적으로도 이점이 있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고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이 전기차가 환경에 조금 도움이 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등으로 이 혜택으로 전기차를 유도한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친환경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이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더 집중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 전기차에서 어떤 업체가 치고 나가며 관련해서 배터리에서는 어떤 업체가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